네, 23번 글의 주제입니다. 주제를 내신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정답이 2번이니까 얘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Consideration when placing limits on children's behavior. 중간에 나와 있는 when부터 출발하는 ing는 분사 구문이니까 아이들의 행동에다가 한계를 둘 때 고려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사로 쓰는 이 부분은 when이라는 접속사랑 ing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는 분사 구문입니다. 제가 보라색으로 쓰는 건 항상 부사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이들의 행동에다가 제한을 둘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고려 사항들입니다. consider가 고려하다라는 뜻도 있고 간주하다라는 뜻도 되는데 여기서 명사형이 됐을 때는 consideration이 고려 사항들인 것이죠. 왜 그래서 그런 고려 사항들이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A child whose behavior, 어떤 행동이 is out of control, 통제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를 뭐라 그러죠? 선행사라 그러지. 아이의 행동,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선행사의 명사로 해석이 되는 것으로 이 행동이 워낙에 통제가 벗어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이는 impose one clear limits on their behavior, 행동에 대한 한계가 정확하게 set, 놓여지고 and enforced, 강화될 때는 좋다가 됩니다. 문장의 주어는 clear limits, 물론 맨 앞에 주어는 당연히 a child죠. 제가 얘기하는 문장은 요 보라색의 부사절로 출발하는 문장을 얘기한 건데 뒷문장의 주어가 clear limits, 명확한 한계이다 보니까 동사는 are, 복수가 됐다. 주어와 동사의 일치까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는 거죠. 맨 앞에 나온 것처럼 어디 있죠? 오케이. 맨 앞에 나온 것처럼 행동이 통제에서 벗어난 아이가 향상이 되는데 언제 향상되냐면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한계점이 놓여지고 강화될 때 어떤 아이가 향상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must agree on, 어디에다가 한계가 놓여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강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이제 parents가 두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엄마 아빠가 둘 다 동의를 하는 거죠. 아빠는 여기까지, 엄마는 여기까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둘이 이제 똑같이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문장을 해볼까요? The limits and the consequences breaking the limit must be clearly presented to the child. 아이에게 제시되어져야 한다.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는 the limit 그리고 consequence입니다. 그러니까 한계와 결과인데 그 리미트를 한계를 깼던 것에 대한 결과가 아이에게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핸드폰 하루에 1시간 하는 거야. 그리고 1시간 이상 하면 그 결과가 뭔 줄 알아? 그것이 명확하게 아이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점이죠. 이런 한계에 대한 강화는 should be consistent, 당연히 어때야 될까요? consistent, 일관적이어야 하고 firm, 확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 다 이제 되어져야 하는 요소들인 것이죠. Too many limits, 너무 많은 제한들은 are difficult to learn, 학습하기 어려워지고 may spoil the normal development autonomy. autonomy라는 단어는 꼭 이 문장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죠. 이건 자율성인데요. 오토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계를 준다는 것 자체는 자율성을 기르기 위한 궁극적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율성에 대한 정상적인 발전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한계가 많아버리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계는 must be responsible, reasonable,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In terms of 아이들의 나이에 맞춰서 그리고 temperament, 아이의 기질에 맞춰서 그리고 발전적 단계에 맞춰서 합리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생에게 하는 말과 초등학생이 하는 말이 다를 것이니까 이 아이의 기질이나 나이 그리고 발전 정도에 따라서 달라져야 할 것이다. To be effective,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두 부모님들이 괄호치고 집안에 있는 다른 어른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이 한계를 제한점인 것을 강화시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적절한 연결사죠. 이렇게 연결사 however 같은 거 나온 문제들은 너무 쉬운 문제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고 내신이라는 측면은 이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however가 왜 되고 otherwise가 왜 되느냐 외우는 것도 방법이고 이해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may effectively split 어떤 거를 효과적으로 나눌런지 모르는데 부모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이랬고 아빠는 이랬어요.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제 빠져나갈 구멍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seek to test the limits 한계 같은 거를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with more indulgent parents 좀 더 멋대로 하게 하는 그러니까 좀 주저주저하고 멋대로 하게 하는 자유방임적인 부모 한 분. 여기 글에서 잘 보면 parent가 s가 안 붙었거든. 그러니까 한 명한테만 더 리미트를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아빠는 이거 해도 된다 그랬어. 엄마는 이거 해도 된다 그랬어. 아빠는 핸드폰 하는 거 괜찮다 그랬어. 그러면 계속 그 한계를 막 시험해 보는 거죠. In all situations to be effective, 이 모든 상황에서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punishment, 하나의 처벌이 must be brief, 짧아야 하고 linked directly to a behavior,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에 연결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구조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행동에 제한을 가할 때 있어야 되는 고려사항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문제 풀면서 해석하면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잘 기억하실 거고 이렇게 동사하고 일치된 거 그리고 연결사 그리고 분사구문과 관계사 이런 것들도 나왔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뭐 해야 된다라는 것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휘에다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어휘라고 하는 것은 단어니까 단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대말을 갖고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간접적이다, 직접적이다. 뭐 리미트가 아니라 언리미트라든가 그러니까 리미트의 반대말인 거죠. 그러니까 autonomy 이런 단어들은 뭐 핵심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니까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나오겠죠. 일관적이어야 한다 등등등 나오는 거니까 엄마 아빠가 동의해야 된다라는 이 어그리도 있었죠. 이런 문제에서 단어들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두면 충분히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